자, 얘들 안녕. 자, 세계지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수. 이렇게라도 텐션을 올려가지고 수업을 잘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억텐 한번 불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계지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를 시작하고 쭉 가고 있는데 이거 진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여러분 시험도 이제 아마 등교를 하고 한 2주, 3주 뒤에 바로 시험을 볼 텐데 그 전에 최대한 진도를 많이 막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쾌펜의 기후 구분, 쾌펜이라는 그 양반은 어떠한 기준, 식상 분포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로 나눴었죠. 그리고 수목기후에는 열대, 그리고 온대, 냉대 기후가 있고 무수목기후에는 건조랑 한대가 있다. 그래서 그의 또 세부적인 구분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기후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쭉쭉 배우고 있는데 우린 그 다음에 열대 기후 지역의 그냥 모든 대표적인 어떤 특징들을 좀 알아보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프린트 17쪽 열대 기후의 지역별 특색 해가지고 총 4가지의 기후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7쪽 프린트 17쪽과 그리고 교과서는 34페이지를 피고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17쪽 보자. 자, 열대 기후의 지역별 특색. 자, 뭐와 뭐에 따라서 구분된다 했지? 강수량과 강수 시기에 따라서 구분한다 했습니다. 강수량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적은지 그런 강수량에 따라서 그리고 강수 시기, 건기가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열대우림 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우림 기후는 일단 여기 알파벳부터 한번 써보자. 쾌펜의 기후 얘기하면은 열대우림 기후 밑에 빈칸이 있죠? 자, 열대기후의 기준은 뭐라 했어? 자, 지금 대답해야 돼.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이라 했지. 가장 추운 달이 18도씨 이상입니다. 그러면 A를 붙여준다고 했어, 대문자.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는 얘들아 연중 수분해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온다고. 자, 연중 수분한다 알파벳 뭐였지? 그쵸, F였죠. 그럼 빈칸이 뭐겠어? 아까 어디 갔니? 빈칸이 뭐겠어? 그쵸, A, F 기후가 되겠죠, 열대우림. 자, 이에 대해서 한번 계속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중.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습니다. 연중 수분한다고. F가 붙여진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전 지구적으로 상승 기류가 적도 쪽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기압대를 뭐라고 했죠? 바로 적도 저압대라 했죠. 뭐 적도 저압대, 적도 수렴대 뭐 다 같습니다. 적도 저압대 보이나? 저압대, 뭐 수렴대. 1년 내내 이 적도 저압대 또는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때 한번 제대로 못 봐서 그런데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그냥 쾌펜이 이렇게 구분했어요. 여러분 교과 32페이지에 나오는 거. 근데 열대기후 지역은 이렇게 20도 사이에 분포한다. 대체적으로 북해기선과 북해기선, 남해기선 사이에 주로 열대기후가 위치한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는 이렇게 분포한다. 열대우림 기후는 봐봐요. 빨간 겁니다. 완전 빨간 거. 빨간 건데, 자, 여기 빨간 거를 보면 이렇게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거의 적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그 부근에서 열대우림 기후가 이렇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는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봐야 돼.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준 16페이지 그림과 비슷한 듯 같아요. 네, 같은 거야. 이건 EBS에서 나오긴 했는데 비슷한 겁니다. 자,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어떻게 받냐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들아, 적도 수렴대뿐만 아니라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는 1년 계절별로 어떻게 된다 했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했죠.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어떠한 지역이 적도 수렴대가 한 시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시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1년 내내 그 영향을 받는다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제 아프리카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1월과 7월을 구분했고 그리고 이대로
그 나타나는 거는 이 지역이 AF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오케이? 그러면 이대로가 AF 기후겠죠. 이렇게 이쪽 지역 빨간색 보죠. 오케이? 자, 이거를 잘 살펴보면 얘들아, 자 1월 달에는 북반구 기준으로 뭐야?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이야 여름이야? 겨울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기압대가 어떻게 된다 했지? 남하한다고 했죠. 밑으로 남쪽으로 하강한다고. 자 봐봐. 그래가지고 여기 이 선이 열대수렴대도 적도저압대 적도수렴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열대수렴대가 어떻게 내려가 있죠. 그러면 이 열대수렴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그래도 여기가 열대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자 어때? 강수량이 어때? 그래도 100mm, 200mm, 300mm 이렇게 많이 오는 편입니다. 알겠습니까? 보여요? 진한 편이에요. 이 적도 열대수렴대의 영향 여기까지 내려갔지만 그 영향을 받는 곳이라서 여기가 진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특히 이쪽 이 적도 부분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7월이 다가왔어. 7월 그러면은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이죠. 자 여름에는 그 기압대가 어떻게 된다 했지? 위로 올라간다 했죠. 그래서 아까 내려가 있던 열대수렴대가 여기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적도저압대, 적도수렴대. 위로 올라가 있어갖고 이 부분에 굉장히 비를 많이 내리겠죠. 근데 이의 영향으로 또 여기서도 이거랑 비슷하게 계속해서 강수량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쵸? 여기도 진하고 여기도 진해요. 즉 1월과 7월 둘 다 진하다. 그렇다면 곧 전 1년을 봤을 때 연중 시원하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계를 봤을 때 아무리 그 열대수렴대, 적도저압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영향을 계속 받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내려갔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올라갔다 그래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1년 내내 영향을 받는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자 1월 달에는 이 열대수렴대가 내려갔어. 여기 밑으로 내려갔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 비를 많이 내리고 있어. 근데 이게 7월 때면은 위로 올라갔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래도 이 AF 기후,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영향을 주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갈게요. 이러한 적도수렴대 이동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영향을 받으니까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연중 기온이 높고 뭐 당연한 거지 열대 기후니까.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가 뭐야? 기온의 연교차가 답을 말해버렸네. 기온의 연교차가 거의 없죠. 그때도 말한 거죠. 1년 내내 여러분 1년 내내 기온이 높아 18도씨 이상이야. 그러면은 1년 내내 거의 기온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1월이든 7월이든. 그래서 그냥 비슷비슷해 일자로 쭉 나옵니다. 그에 대한 그래프를 살짝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교과서에도 나온 건데 열대우림기후 지역의 그래프예요. 여러분 막대는 강수량이고 꺾어선 그래프는 뭐야? 기온이죠. 보세요. 20도죠 여기. 18도가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 이상으로 1년 내내 덥죠. 그쵸? 그래서 연교차가 뭐야? 여기가 가장 덥다 쳐. 여기가 덥다 쳐. 연교차가 거의 한 2, 3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세 번째. 연 강수량은 보통 다 합쳐봐. 거의 열대우림 기후는 2000mm 이상 옵니다. 굉장히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최건월 강수량 60mm 이상입니다. 얘들아 최건월이 뭐겠어? 최건월. 가장 건조한 달의 강수량이 60mm 이상 온다고. 우리는 가장 건조한 때가 언제야? 최건월 강수량이 어느 때겠어? 12월, 1월, 2월 그때겠지. 거의 비가 안 오잖아. 눈만 가끔 조금 오고. 근데 그 최건월 강수량조차 60mm 이상이라고. 그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달이 없어. 항상 많이 온다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알려주냐?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열대우림기후 지역에 뭐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스콜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스콜이 뭐라 했어요? 그쵸? 그 강수의 유형 4가지 중에서 뭐라고 했죠? 네 대답했죠? 네 대륙성 강수죠. 뜨거워져가지고 그 공기가 올라가서 온결돼 비구름이 만들어져 비를 내려. 그게 바로 대륙성 강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열대우림기후 지역의 열대 지역의 스콜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나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스콜이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 스콜에 대한 사진을 좀 볼게요. 하나만 더 찍고 넘어가서 이 기후 그래프를 본다. 아까 최건월 강수량이 60mm 이상이라 했죠. 자, 여기서 가장 강수량이 적은 달이 어디야? 1월이죠. 그쵸? 근데 1월이 이게 100mm네. 근데 반절이 넘네. 한 80mm 정도 되네. 가장 최건월 강수량, 가장 건조한 달의 강수량도 60mm가 넘네. 이건 열대우림 기후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스콜 볼게요. 네, 스콜 이렇게 갑작스럽게 뜨거워져갖고 막 상승을 해. 그래서 비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 여기 무거워져 쏟아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대륙성 강수의 구름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냥 이건 편하게 들어. 그러니까 급격하게 뜨거워져가지고 급격하게 상승해요. 그래서 그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응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수직적으로 되게 높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돼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비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 되게 극적으로 잘 찍은 사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전문가가 찍은 거고, 이건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거예요. 이게 언제 때냐면은 여러분 싱가포르 선생님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여행하다가 싱가포르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싱가포르가 어떤 곳이냐면 열대우림, 그 적도가 나에 지나가는 곳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적도랑 완전 가까워. 완전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다가 마침 오후 3, 4시쯤이었어요. 가장 뜨거울 때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그 딱 싱가포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겹겹이의 구름이 그 비행기에 있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모습. 창문에 비가 내리는 거죠. 갑자기 비가 막 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따지면 이 구름 위에서 이걸 찍은 거죠. 이 지역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구름이 촉촉히 쌓인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봐봐,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갔으면 구름이 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발달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콜을 제대로 느낀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한 영상을 한번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스콜을 맛보다. 이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닌데 친구가 찍은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엄청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냐면은 친구랑 숙소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니야. 숙소를 들어가고 있었어. 들어가고 있을 때 선생님 거의 걸어 다녔거든요. 배낭 메고. 근데 숙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린 생각했지. 야, 이거 스콜이다. 그래서 짐도 안 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숙소 도착하자마자. 한번 볼게요. 친구가 설명을 잘했습니다. 빗소리 나서 창을 열어보는데 스콜이 내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 하늘은 되게 맑은데. 와. 지금이 6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네. 갑자기 소리 지르네. 아무튼 한 6시가 아니라 5시에서 6시 사이쯤 5시 40분? 그쯤이었는데 굉장히 갑자기 비가 막 쏟아졌어요. 심지어 그날 되게 갑자기 맑았는데 갑자기 비구름이 생기면서 막 떨어진 걸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가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는 곳이거든요. 싱가포르 바로 위에 있는데요. 열대우림 기후가 제대로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스콜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 말레이시아에서 갑자기 갑자기 어두워져. 하고 야, 스콜이다. 몸을 피한 적도 한 2-3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있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밌죠? 지리쌤끼리 이렇게 다니면은 말도 잘 통해요. 서로 지리적인 거를 다 아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스콜이 나타난다는 거 동영상도 봤습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5번째. 어떠한 식생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울창한 열대림으로 밀림이나 정글로 불리는 열대우림이 형성됩니다. 여기가 왜 열대우림 기후야? 열대우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열대우림이란 뭐야? 우리 막 타잔 기억나? 타잔 알아? 이거 스파이더맨이지? 막 덩굴 타고 다니고 정글북 그런 게 다 열대우림이죠. 그냥 숲이 우거진 데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있고. 그 뭐야? 그 무슨 애니메이션 있었는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자, 여기서는 다양한 종류의 상록 화렵수가 공포합니다.
상록 화렵수가 분포하며 크고 작은 나무들이 다층의 숲을 이룹니다. 자,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은, 자, 상록 화렵수가 뭐겠어? 항상상의 녹색록, 항상 푸른 화렵수, 그 잎이 넓은 그 나무를 화렵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나무를 상록 화렵수라고 해요. 이런 상록, 1년 내내 낙엽이 지지 않는 상록 화렵수림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거, 그게 바로 열대우림입니다. 역시 이 열대우림에 대한 영상도 있는데 이때 영상을 하나 또 보여줄 텐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준다면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찍은 거예요.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선생님이 3일 만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한번 봤을 수도 있지만 여기가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도 상처가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병원에 갔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대. 근데 돈이 아깝잖아. 관광을 왔는데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약만 먹고 바로 관광을 계속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약이 그 진통제인데 엄청 아팠어. 근데 그게 엄청 셌나 봐.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좀 약에 취해 있어요. 약에 취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직업정신이 있나 봐. 계속해서 설명해. 그게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그 전망대에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고선생님 열대우림. 그 같이 간 친구가 부스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일단 열대우림이 계속 이렇게 보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열대우림은 그야말로 태평의 기후 부분에 의하면은 정신이 따라서 다양한 기후로 나뉘. 미안해요, 정신이 좀 나가 있어요. 그때 이제 A 열대 기후의 한 식생이에요. 근데 열대우림 기후 AF로 하면은 열대우림 선생님. 자, 다시 한번 제대로 볼게요. 미안. 열대우림 설명 좀 해주시죠. 열대우림은 그야말로 태평의 기후 부분에 의하면은 식생에 따라서 다양한 기후로 나뉘는데, 그때 이제 A 열대 기후의 한 식생이에요. 근데 열대우림 기후 AF가 AF라고 해서 열대우림 기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열대우림 기후가 이 열대우림을 따서 만든 기후예요. 자, 열대우림이 뭐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엄청나게 나무들이, 상록 화렵수들이 이렇게 무거진 숲을 가요. 선생님 상록 화렵수가 뭐예요? 상록 화렵수는 네. 항상산 녹색고 항상 푸르게 낙엽지지 않고 항상 푸르게 이렇게 잎이 져 있는 그런 화렵수를 말해요. 그런 나무를 말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뭐가 있어요? 낙엽수림이겠죠. 떨어지는 거야? 낙엽수림은 상록 화렵수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록 화렵수들 다양한 알지도 못해요. 무슨 종류인지도 몰라. 정말 다양한 이런 식생이 이렇게 빽빽하게 미림이라고 하죠. 선생님 근데 팔은 왜 그래요? 아니요? 오토바이라고 알아요? 오토바이 엑시던트를 했어요. 저승사자라고 싸우고 왔어요. 그리고 열대우림은 1년 내내 고온다습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이 살기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자세히 보면은 층이 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나무끼리도 이 층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 밑에 가보세요. 진짜 지금 이렇게 위에는 큰 나무들이 있지만 아래는 덩굴이나 아니면 작은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런 큰 나무들이 햇빛에 가리기 때문에 밑에도 조그마한 나무들이 햇빛을 못 받는 게 잘 못 자라잖아요. 조그만 나무들이 또 다가가 붙어 있어요. 열대우림은 이게 이제 해맑고 맞을 따라서 설명 치고 맞으려니 자살력이 때문에 멈출 수가 있어요. 뭐야? 자, 제 영상을 보면은 그 와중에도 굉장히 정신없는 와중에도 되게 설명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근데 영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죠. 네. 이걸 염두에서 찍진 않았지만 그때 최대한 머리 굴려가지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아무튼 그 영상 속에서 본 그게 바로 열대우림입니다.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네, 엄청나게 빽빽한 그 나무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름도 몰라, 어떤 종류인지도 몰라. 근데 다양한 그런 상록 화렵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되게 많이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바람 소리 계속 났죠.
그건 이제 막 애가 막 친구가 설명충이누 막 이러면서 막 놀리긴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만 설명하자면 그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마찰력이 약해진다 했죠. 그래서 바람이 세요. 네, 걸리는 게 없잖아. 그냥 세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겁니다. 뭐 친구가 잘랐긴 했지만 그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봤던 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준 거야. 아무튼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열대우림 기후죠.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거 아니고 이건 그거야. 그거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이렇게 열대우림이고 이제 선생님이 찍은 거 그 밑에 실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위에 그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씨앗들 뿌린 것, 씨앗 내린 것들은 못 자라는 거야.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난 거. 그래서 여기 나무를 타고 이게 덩굴로 자라요. 그냥 그것만 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기에 지탱해가지고 원래 큰 나무에 지탱해서 이렇게 덩굴로 자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덩굴. 그러니까 층이 져져 있는 거야. 굉장히 큼직큼직한 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덩굴지고 또 조그만 나무가 그렇게 밑에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대우림 기후예요. 알겠습니까? 네, 다음. 하기 전에 자 분포를 좀 볼게요. 자 분포를 다시 보면은 자 열대우림 기후의 분포를 보자. 자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 자 아프리카 대륙이죠. 여기에 이 빨갛게 된 곳이 바로 콩고 분지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적도 부근의 열화성 여기 빨간 거 있죠?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 말레이시아가 여기죠? 선생님 여기 갔다. 그리고 종이 쳤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분지 여기입니다. 여기를 말해요. 여기가 아마존 분지.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아프리카라 해서 다 덥고 다 사막이고 다 열대우림이 아니야. 열대우림들은 여기만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동남아라고 다 덥고 열대우림 나타나는 게 아니야. 여기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남아메리카 아마존이라고 해서 아마존의 눈물 해갖고 열대우림 나오죠? 아니에요. 열대우림은 여기입니다. 아마존은 이렇게거든? 열대우림이 여기만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열대우림 기후까지 했고 자 이제 사바나 기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